안녕하세요. 코레고루입니다. 이제 대부분 전국적으로 배추 정식을 마치고 한창 재배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배추의 각종 생리장애 증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결핍입니다. 사진처럼 어린 잎 위주로 잎끝이 타고 심해지면 이제 꿀통 배추라고도 하죠. 배추 속이 물러지는데요. 칼슘 결핍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 나오는 속잎,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속잎 가장자리에만 살짝 연한 갈색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 진행이 되면 속잎 가장자리가 마르게 됩니다. 칼슘 결핍은 단순히 결핍증뿐만 아니라 연부병, 무름병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배추 속썩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칼슘 결핍의 주요 원인은 토양 요인으로서 이제 산성화, 염류장애, 칼슘 시비 부족, 배수 불량 등이 있는데 특히 건조와 과습이 반복될 때 잘 발생됩니다. 이제 그 밖에도 토양에 칼슘이 충분히 있어도 이 칼륨, 질소, 마그네슘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발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질소질을 과다하게 주고 급속도로 클 때 상대적으로 칼슘이 결핍되기도 합니다. 이 칼슘 결핍의 대책으로는 토양 산도를 적정으로 교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비료도 칼륨, 질소, 마그네슘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양의 칼슘은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비 시 NK 비료만 주기보다는 칼슘이 함유된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칼슘은 물을 흡수할 때 식물체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조와 과습이 되지 않고 물 함량이 일정하게 토양에 유지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또한 칼슘을 연면 시비로 보충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토양으로 칼슘을 공급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배추는 칼슘 요구도가 높은 작물이고 칼슘을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칼슘을 생육 억제로 생각하시고 사용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티비나 캔마그는 생육을 향상시키면서도 칼슘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용하시면 좋고 특히 칼슘 결핍 발생이 있는 포장의 경우는 본엽 8매부터 결국이 중간까지는 꾸준하게 칼슘을 연면 시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붕소 결핍입니다. 붕소도 칼슘과 마찬가지로 체내 이동성이 좋지 않아서 어린잎 위주로 사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속잎이 물러지고 검게 변해 결구 내부에서 썩음이 발생합니다. 이 속이 썩을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줄기에 때가 낀 것처럼 지저분해져서 상품성을 크게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 붕소결핍의 주요 원인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토양의 건조와 과습이 반복되는 수분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요. 질소, 칼륨, 특히 칼슘이 토양에 과다할 때 붕소결핍증이 잘 발생됩니다. 이 가뭄 시에는 토양 내 이동이 불량해지고 또 강우 시에는 붕소는 토양에서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결핍이 잘 발생됩니다. 이 붕소결핍의 대책으로는 우선 필수적으로 토양의 기비로 붕사를 시배해야 하고요. 모래땅이나 강산성 토양은 유기물을 보충하고 석회를 시배하되 석회는 과다하게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칼슘 결핍과 마찬가지로 토양 수분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데 이 농도가 높으면 장애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여러 번 시비하시는 게 좋고 또 붕소는 결구 전부터 결구기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연면 시비로 꼭 붕소를 보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이동성이 좋아서 하이엽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고요. 초기에는 연맥은 진녹색을 유지하고 연맥 사이가 색이 먼저 빠집니다. 이 부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가장자리부터 갈변이 시작되고 하이엽이 빨리 늙고 낙엽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마그네슘 결핍은 광합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구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발생 원인은 마찬가지로 산성토양에서 잘 발생이 되고요. 토양의 칼륨, 칼슘, 질소 과잉 시 마그네슘 흡수가 저해됩니다. 특히 칼륨이 과다한 경우 결핍증이 심하게 발생되는데요. 이 대책으로는 토양 산도 교정 시 소속해보다는 속해고토를 사용하시고 또 밑거름 시 복합 비료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거나 마그네슘 비료를 직접 추가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료 균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걸 농가가 분석하고 정확히 화학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다만 토양 분석 후 석회는 필요량만큼 딱 넣으시고요. 어떤 특정 비료 성분만을 공급하지 않고 골고루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성분 중 하나인데요. 보통 추비를 실시할 때 칼륨이 토양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마그네슘만 연면 시비할 수가 없겠죠. 이제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캔마그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칼륨 결핍입니다. 칼륨도 이동성이 좋아서 하이엽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입끝과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변색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한 부위가 갈변하면서 타들어가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 칼륨 결핍은 식물체 내 동화산물 이동이 저하되고 이에 결구력이 약화되고 저장성, 내병성도 저하가 됩니다. 이 주요 원인은 물 빠짐이 심한 토양은 생각보다 칼륨 용탈이 심하고요. 앞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칼슘, 마그네슘과의 흡수 경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에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중 특정 성분만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소 과잉인데요. 토양에 칼륨이 있더라도 식물은 질소 흡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칼륨 결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생리적 요인으로 결국이에는 칼륨 요구량이 높아지는데 이때도 질소 위주로만 시비하시면 칼륨 결핍이 발생해서 결구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칼륨 결핍 대책으로는 밑거름, 추비로 칼륨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좋은데 밑거름, 즉 복합 비료에도 너무 질소 함량만 높은 비료보다는 칼륨이 충분히 들어있는 비료를 선택하시고요. 이 추비 시에도 요소 등 질소만 시비하지 않고 칼륨도 꼭 같이 공급해 주도록 합니다. 이 칼륨도 다량 원소로 기본적으로 토양 시비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이에는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황산칼륨, 질산칼륨 공급도 좋지만 미량 요소까지 다 보강되어 있는 하카포스 같은 간주 비료를 이용해서 연면 시비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이 다음 질소 결핍입니다. 질소도 이동성이 좋은 성분으로 하위엽부터 증상이 시작하고요. 하위엽이 연녹색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잎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전체적인 생육이 부진해지고 결국 하위엽이 빨리 늙고 포기 전체가 작고 결구가 불량해지는데요. 질소는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토양 유기물이 적은 경우에도 더욱 결핍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실 질소는 결핍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잎색이 너무 진해지고 무성해지면서 결구가 잘 안 되는 질소 과잉이 잘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유기물은 충분히 주시되 비료는 토양에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토양 상태에 따라서 이 조금씩이라는 사용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정하기는 어렵고 농가에서 스스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완효성 비료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질소의 과부족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질소가 부족해서 결핍증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요소를 연면 시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미노산제를 혼용하시면 생육을 더욱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칼륨, 질소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차이점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배추 결구 불량입니다. 이 배추의 결구는 그동안의 배추 재배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양분의 불균형, 환경적 요인, 재배 관리 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구가 불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양분적으로 봐도 어떤 특정 성분이 결구가 잘 되도록 하는 특효 성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이 부족하면 결구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결핍되기 쉬운 성분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고 균형적인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 성분 위주로 시비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기후도 이제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이럴 때 결구가 시작되기 전 아미노산제나 해조출물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무늬병으로 불리는 증상인데요. 생각보다 이 증상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이는 질소 과다 공급이 원인이 됩니다. 질소를 과다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게 중요하고 체내 질소 대사가 원활하도록 이제 미량 요소도 공급해 주시고 또 결국 후반기에 질소가 모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질소 과다 공급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후반기 질소가 부족하면 이 바깥잎에서 속에 있는 어린잎으로 질소가 이동, 축적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의 과부족이 없도록 엔텍 같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시면 품질 좋은 배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의 각종 생리장애 증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배추 재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